이럴 때는 사이다 말투로 대답하셔야 돼요. 왜 사람들은 무례하게 말할까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나를 지키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원입니다. 오늘은 무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눈만 뜨면 온갖 또라이들의 소식들이 우리들을 기다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수위 높은 또라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런 사람이 직장 상사나 가족 중 한 명이라면 참 힘든 일입니다. 오늘은 제 책 말투 연습을 시작합니다에 소개되어 있는 무례한 직장 상사의 유형별 대처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말이 있다. 답정너 또라이를 피해 다른 팀으로 가면 분노 조절 장애 또라이가 있고, 어렵게 이직하면 지적질한 또라이와 성차별하는 또라이가 쌍으로 있다. 주변에 또라이가 없다면 바로 자신이 또라이라는 유머가 있을 정도다. 그러니 또라이를 피하려는 노력보다는 또라이를 대처하는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수위 높은 또라이 상사 때문에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수위 높은 막말에는 그보다 더 높은 윗사람, 회사의 사칙, 법의 제도와 같이 제3자의 힘을 빌리는 것이 좋다. 제3자의 힘까지 빌릴 것은 없지만 몹시 불편한 경우가 있다. 우리가 직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례한 사람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정거리는 말투의 상사입니다. 급하게 은행 볼일을 좀 보러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팀장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은행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은행 다녀온다고? 근무 시간에 개인 볼일이나 보러 다니고 참 좋겠다. 물론 업무 시간에 개인 용무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은행에 피치 못하게 가야 할 사정이 생긴 거겠죠. 굳이 그런 사람에게 깃털처럼 가볍게 날리는 빈정거리는 말투를 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도 한없이 가볍고 담백하게 유머러스한 말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게요. 은행은 왜 야간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은행 가서 돈줄 좀 내주고 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적질하는 상사입니다. 출근을 했어요. 사무실에 딱 도착했더니 상사가 보자마자 하는 말이, 너 출근할 때 거울은 보고 나오냐? 외모에 신경 좀 써라. 옷이 그게 뭐냐? 사소한 것에 트집을 잡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막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상사가 있어요. 이럴 때는 사이다 말투로 대답하셔야 돼요. 보기 싫으시면 선글라스 쓰고 다니세요. 세 번째는 비난과 무시의 말투입니다. 팀장님, 제안서 검토해 보셨어요? 보긴 봤지. 도대체 IQ가 얼마야? 제안서가 왜 도대체 이 모양이야? 이런 비난이나 무시의 말을 들으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2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시작이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유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또 뭘 잘못했지? 나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일까? 이러면서 상처를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막말을 1번, 2번 듣고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 호구로 취급이 됩니다. 그럴 때는 정중한 말투로 요구를 해야 돼요. 팀장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막말은 삼가해 주시고요. 저는 팀장님을 참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존경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과시를 좋아하는 꼰대의 말투입니다. 내가 아직 회사에서 어느 위치인지 모르나 본데 어제 또 사장님이 우리 회사에서 나 없으면 안 된다며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 내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말이야. 자기 과시를 좋아하는 직장 상사는 굉장히 피로감이 크죠. 팀장님, 제가 모르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맛있는 한정식을 대접하고 싶은데요. 점심 약속 있으세요? 라면서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 방법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마음이 더 열린다라고 하는 심리학 이론을 런천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상사가 자기 과시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두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아주 가벼운 고민들도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무례하게 말할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인데요. 무시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 안에 있는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로 인한 방어 기제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말이라는 칼과 방패를 드는 겁니다. 무례한 말을 한다고 해서 모두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친해져서 내 편으로 만들면 내가 정말 어려운 순간, 내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큰 힘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막 휘둘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내 감정을 다치고 그러면서 나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나를 지키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막말을 딱 들었어요. 내 가슴에 와서 박히기 전에 탁 잡으셔야 돼요. 이건 비난의 말이야, 무시의 말이야, 인정거리는 말이야.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그 화살을 다시 던집니다. 사이다 말투로, 유머러스하게, 정중한 말투로. 저도 이런 막말을 들으면 바로 심장에 와서 꽂혔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건 알겠는데 그게 쉽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세상의 모든 처음은 낯설고 어렵습니다. 연습하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책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막말로나 또라이의 말투가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꼰대고 또라이일 수 있다. 자신의 눈에 또라이로 보이는 사람이 많으면 자신을 또라이로 보는 사람도 많다. 부부가 서로 국률하게 여기면 싸우지 않고 서로 잘 이해하며 살 수 있다. 국률의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다이다. 직장에서 꼰대 상사나 막말하는 상사도 국률이 여기자. 오늘은 제 책 말투 연습을 시작합니다의 한 내용으로 북토크를 해봤습니다. 책을 읽은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후기들을 많이 남겨주고 있어요. 저자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정말 공감이 많이 된다. 어떤 분은 만약에 올해 내가 말투가 바뀐다면 바로 이 책 덕분이다. 제가 또 하나 인상적으로 봤던 후기는 설마 말투를 바꾸고 인생이 바뀐다고? 반신반의하며 책을 봤다. 실제 사례와 이론들을 보면서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나도 말투 연습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제가 책을 쓸 때도 말투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이든 특별히 말투에 대한 생각을 안 하던 분이든 그런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써야겠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2022년이 막 시작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도 꼭 이 책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